저녁 7시, 집에 도착한 당신은 소파에 몸을 던지고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밤 11시가 되어 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또 지나갔다는 자책감만 남은 채로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꿈과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3시간씩 한 달이면 90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낭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죠. 퇴근하면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의미 없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났는지, 저녁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에너지 관리의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저녁에 지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의 에너지는 하루 종일 일정하게 소진되는 게 아니라 파동처럼 움직입니다.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에너지가 최저점에 도달하고 7시에서 9시 사이에 다시 상승하며 9시 이후부터 점차 수면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하강 곡선을 그리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리듬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최저점일 때 무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에너지가 올라올 때를 놓치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브먼트 스낵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녁에 본격적인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30분마다 일어나서 60초 동안 스트레칭을 하거나 업무를 전환할 때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점프를 5번 하는 거죠. 이게 운동이 아니라 에너지 부스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일단 5분 동안 가벼운 동작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녁 내내 활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에너지 감사 훈련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 시간 자신의 에너지를 점까지 평가해 보세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활동이 나를 충전시키고 어떤 게 방전시키는지 명확해지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저녁을 빨아먹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모든 기기를 버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실천하는 건 앱 모탈리티라는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스마트폰에서 앱을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내일 필요하면 어떡하냐는 건데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90% 확률로 어떤 앱을 지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날로그 아워를 도입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모든 디지털 기기를 당신보다 먼저 재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에 두는 거예요. 침실이 위성 사무실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의 성역이 되는 거죠. 저는 충전기를 부엌에 두고 노트북은 서랍에 넣으며 진짜 알람 시계를 사용합니다. 이런 물리적 장벽들이 쌓이면서 저녁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1985년처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녁에 꼭 필요한 앱 3개만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전부 디지털 소음일 뿐이에요. 스크린과 생활을 분리하는 전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실에는 절대 노트북을 들고 가지 않는다든지,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든지 하는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당신의 저녁을 기술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이제 심리적 전환 기술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뤘으니 이제 마음을 다뤄야 하거든요. 당신의 마음은 저녁의 통제실이에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디지털 일몰 프로토콜입니다. 뇌는 디지털 빛과 햇빛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정까지 화면을 보고 있으면 뇌는 한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중요한 건 언제 화면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화면에서 벗어나느냐입니다. 저는 화면 시간이 끝나면 3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의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뇌에게 보내는 신호가 되는 거죠. 저녁 성형 만들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편한 쿠션 몇 개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뇌에게 이곳이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말해주는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질감, 차분한 색상을 활용하세요. 당신의 환경은 무의식에 직접 말을 걸거든요. 저는 저녁 공간에 특정 향초를 켜는데 그 향기만 맡아도 뇌가 자동으로 릴렉스 모드로 전환됩니다. 미래 자아 저널링이라는 기법도 효과적이에요. 매일 저녁, 내일 아침에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쓰지 말고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쓰는 겁니다. 뇌는 그 감정에 도달하는 경로를 역으로 설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저녁 에너지 부채 마인드셋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을 내일에서 빌려온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녁은 부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금 쉬는 모든 순간이 내일의 에너지 저장고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 제거 전략을 실천해 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사결정 근육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결정을 미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꺼내놓고 식사를 미리 계획하며 아침 공간을 미리 세팅해 두는 거죠.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겁니다. 이제 관계 에너지 설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를 이야기하듯이 사회적 에너지도 똑같이 관리해야 하거든요. 사회적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듯이 자신의 사회적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은 당신을 충전시키고 어떤 건 방전시키는지 알아야 해요. 핵심은 자신만의 고유한 패턴을 찾는 거죠. 이무명의 친구를 얕게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제 경험상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3명에서 5명의 깊은 관계를 구축하세요. 이 사람들이 당신의 저녁 부족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연결이 필요하고 때로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명확히 해두자면 이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에너지 패턴이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일 뿐이죠. 에너지 뱀파이어 감사를 해보세요. 어떤 저녁 사회적 상호작용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어떤 게 활력을 주는지 주목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피하자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의 타이밍을 현명하게 조절하자는 거예요. 사회적 재충전 프로토콜도 필요합니다. 매 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마다 15분의 조용한 시간을 계획하세요. 운동 후 쿨다운하는 것처럼요. 달리기를 멈추고 바로 앉지 않잖아요. 걸으며 심박수를 낮춰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 에너지도 전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결과 생산성의 균형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만약 연결 자체가 생산성이라면 어떨까요? 저녁의 그 대화들이 실제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감정적 회복력을 충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적 에너지를 도시 지도를 그리듯 매핑해 보세요. 어떤 장소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어떤 곳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죠. 어떤 사람은 당신을 끌어올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선택적이 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저녁을 만드는 거거든요. 창의적 습관 구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습관을 만드는 건 스스로를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작지만 강력한 행동들의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습관 쌓기를 시도해 보세요. 하나의 크고 압도적인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들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각각은 30초도 안 걸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현관문을 통과하면 열쇠를 걸고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3개의 마이크로 습관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순간에 쌓이는 거죠. 저녁 키스톤 습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처럼 나머지를 모두 쓰러뜨리는 습관 말이에요. 제 경우엔 차 한 잔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저녁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매일 저녁 똑같은 취미를 고집하는 건데 이건 매일 같은 음식만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4가지 다른 활동의 바퀴를 만드세요. 독서, 그림, 음악, 공예 등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로요. 이걸 돌아가며 하는 겁니다. 뇌는 이런 다양성을 정말 좋아하고 저녁 권태를 완전히 예방하죠. 일일 실험 프로토콜도 재미있어요. 과학 실험실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 유쾌합니다. 매일 저녁 아주 작은 새로운 시도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다른 의자에 앉아본다든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을 틀어본다든지요. 이런 작은 실험들이 뇌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저녁을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창의적 교차 수분도 일어나게 하세요. 저녁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두는 거예요. 기타를 배우고 있다면 코드 패턴을 낙서로 그려보고 책을 읽고 있다면 혼자 있을 때 장면을 연기해 보세요. 활동들이 이렇게 섞일 때 뇌는 놀라운 새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거든요. 저녁 권태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창의적 흡연기를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저녁 에너지가 낮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재설정이거든요. 이런 조용한 순간들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창의적 폭발을 준비하며 휴식하는 밭과 같은 겁니다. 감정지능 활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감정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기다리는 신호입니다. 저녁에 이 신호들은 변화를 위한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되죠. 마이크로 명상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연꽃 자세로 앉아 있는 건 잊으세요. 훨씬 더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녁 차를 따를 때 저는 매일 이렇게 하는데요. 컵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소파에 앉을 때 몸이 표면과 닿는 세 지점을 인식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인식의 순간들이 마음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작동해요. 저녁 인식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제 저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한때 그랬는데 저녁을 자동 조종으로 급하게 보내거든요. 하지만 저녁에도 맥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매 시간 딱 10초만 현재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름을 붙이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40% 감소합니다. 현재 순간 고정하기도 변화를 만들죠. 3가지 일상적인 저녁 활동을 선택하세요. 양치질하기, 설거지하기, 옷 갈아입기 같은 거요. 이것들이 당신의 마음 챙김 닻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냥 동작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강력한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감정 에너지 추적도 실천해 보세요. 감정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자연의 모든 것처럼 패턴을 따르거든요. 지금까지 간단한 에너지 척도를 유지하며 매일 저녁 3번 기록하는 겁니다. 2주가 지나면 당신의 감정 리듬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녁 감정 감사는 강렬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에 3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무엇이 나에게 활력을 줬나?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나? 무엇이 나를 놀라게 했나? 중요한 건 에세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녁 감정에 대해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감정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해독해야 할 메시지예요. 판단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들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는 거죠. 공간과 루틴 설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실제로 당신의 전체 인생을 형성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잘못 접근하거든요. 퇴근 후 시간 관리에만 너무 집중하는데 정작 필요한 건 에너지 관리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녁은 시계의 숫자가 아니에요. 에너지 수준이고 정신 상태이며 퇴근 후 실제로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제가 꾸준히 실천하는 셧다운 의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을 마치면 일어서서 깊게 3번 숨을 쉬고 물리적으로 노트북을 닫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귀여운 습관이 아니라 뇌에게 일 모드를 끄라고 말하는 심리적 방아쇠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지점에서 90분 저녁 블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뇌는 자연스럽게 90분 집중 주기로 작동해요. 저녁을 하나의 큰 자유시간 덩어리로 보는 대신 솔직히 그건 압도적으로 느껴지잖아요. 파워 블록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블록은 회복이에요. 결정도 계획도 없이 순수한 재충전만 하는 거죠. 네,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블록은 성장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든 몸을 움직이든 취미를 하든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블록은 연결입니다. 에너지가 균형을 찾아서 가족이나 친구와 질 높은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하죠.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제 접근을 완전히 바꾼 게 역방향 스케줄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아침에 미치는 영향이 아침이 저녁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뒤집는 겁니다. 언제 자고 싶은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역으로 저녁 블록들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리셋도 있습니다. 활동을 전환할 때마다 딱 2분만 물리적으로 공간을 리셋하세요. 책상을 정리하고 조명을 조절하고 필요하면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지막으로 통합과 지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이 이 최종 통합 전략에서 하나로 모이는데 이건 단순히 끝에 붙는 보충 팁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저녁 실천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붙들어주는 프레임워크거든요. 생활과 일의 분리의식은 당신의 일일 다리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 삶 사이에 견고한 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긴장을 만들어내요. 대신 다리를 건설하는 겁니다. 15분의 전환 공간을 만들고 이 다리의 각 단계를 건너면서 일 모드에서 점점 멀어지고 생활 모드에 가까워지는 거죠. 경계에 대한 핵심 통찰은 벽을 세우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고 일관된 안내가 가혹한 규칙보다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일이 저녁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할 때, 그리고 기어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단지 주의를 개인 생활로 부드럽게 안내하는 겁니다. 강아지를 침대로 부드럽게 안내하듯이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 통합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저녁은 삶의 분리된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삶의 기초거든요. 모든 단일 저녁 활동은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구축하거나 빼앗아가요. 핵심은 당신을 채워주는 활동을 선택하고 당신을 끌어올리는 공간을 만들며 당신의 세계를 밝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걸 일관되게 할 때 저녁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일일 축하로 변화합니다. 매일 저녁이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으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전략들을 실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저녁이 회복 시간에서 성장 시간으로 그리고 결국엔 삶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나씩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기만 하면 되거든요.